자, 오늘 나가는 단어는 소단원으로 5번째 단원 2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2차 방정식이 맞아요. 2차 방정식은 가장 크게 딱 4가지의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것까지는 중학교 과정의 복습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사실 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 아니, 왜 할 얘기가 없는데 단원에 껴있을까? 복습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그 정도로 2차 방정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건 2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학적인 독해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내내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수학적 독해라고 하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개념이 이해가 됐고 그런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응? 되게 중요해. 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자꾸 생각해봐야 돼. 그걸 자꾸 해봐. 내가 계산만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계산을 하라는 문제의 지시사항을 들어야 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적어주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근데 그래봐야 공식이야, 사실상. 1번 뭐야? 근해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있을 때 근해 공식 정리를 해주면은 x는 뭐가 돼? 2a분의 마비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짝수 공식은 x는 뭐 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똑같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d라고 보통 사용을 해주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뭐를 가졌어? 중근, 겹치는 근을 가졌지.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어땠어? 근이 없었지. 맞지? 맞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지?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노란색 네모처럼 쓰여져 있다고 했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바로 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야. 그치? 근호 안에 있는 식이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호 안이 양수니까 얘는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나왔던 거야.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식 자체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줘. 됐죠? 그리고 또한 이 근해 공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똑같은 근,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버리면 근호 안의 수가 음수가 되면서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전 단원이 뭐였어? 허수, 복소수라는 단원이었잖아. 근호 안에 음수가 있다라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있다고 배웠지. 그치? 자, 봐봐. 잘 생각해. 실수는 착한 놈, 허수는 나쁜 놈이 아니야.
그냥 정의를 해놓은 것 뿐인 거야. 정의를. 실수라고 하는 체계를 배운 거고 그 외적으로 다른 숫자의 개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것 뿐인 거야. 뭐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항상 양수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서 근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되면은 그냥 허수인 숫자가 나오는 것 뿐인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그러면 이 말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근이 없다가 아니지. 그러면 어떤 근이 나오는 거야?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던 거야. 허수인 근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겠죠? 허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근이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색깔로 칠해준 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결론적으로 중3과 고1을 나눠주는 약간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돼.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치?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근데 진짜로 수학 공부가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학 몇 년 정도 했을까? 적어도 9년을 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올 때까지 수학은 계산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계산이 아닌 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공부 방식은 바뀌어야 돼. 근데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제일 추천하는 거 얘기해 줄게. 쓰는 거 잠깐 멈춰보고 잘 집중해서 들어봐. 진짜로 하나 추천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요거 지금 교재 있잖아. 한글을 읽어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 그러려고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잘 생각해. 이게 나도 압박을 자꾸 줘야 되는 게, 얘들아 농담 아니라 카톡으로도 질문 진짜 많이 해야 돼. 제가 맹세코 얘기할 수 있어. 카톡으로 질문을 열심히 했던 친구가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물론 질문을 안 했는데 점수가 나온 적은 있지. 있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 친구들은 와서도 질문 케어가 충분하게 가능했던 케이스야. 쌤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저번 프린트 기억나지? 풀렸는데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리 숙제 냈으면 니네는 해왔어. 그렇지 않아? 그 괴리를 니네가 드러내줘야 돼. 이게 어려워. 근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절대. 응?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과정에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과정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있어. 근데 내가 아니야 너는 모를 거야. 맨날 의심만 해. 너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는 다 바닥을 치도록 너는 틀릴 거야. 막 맨날 이럴 순 없잖아. 빠졌으면 나도 인정을 해줘야지. 과정들 때 보기는 하겠지만. 근데 모든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과정을 나도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였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했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놓치면 안 돼. 개념이야 여기는. 알겠죠? 이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까놓고 얘기해서 안 읽잖아. 그렇잖아. 누가 읽어? 이런 거나 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시절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거는 꼭.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 물론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래쪽에 있는 내용처럼 뭐 근각계수의 관계와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원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비슷하게 배웠는데, 일단 좀 더 소개하도록 합시다. 좀 지울게요. 요거 내가 왜 따로 얘기를 안 했냐면은 1, 2번은 그냥 지금 적으셔야 돼. 근데 외우라고 따로 얘기를 안 했지만 외워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1, 2번도 늦습니다 당연히. 근데 3번은 정식으로 쓰자고. 자, 3번입니다. 일단 쓰고 얘기할게.
자, 재밌게도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봤어,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근데 이제 교육 과정상 중3 과정에서 얘네들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약간 좀 돌려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 나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와 있는 상태야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해볼게. 자, 개념을 얘기를 해줄 거야.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언제까지 쓰냐면은 고3 끝나는 수능 날까지도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안 돼도 요거는 외워질 문제야. 하지만 개념은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거 이해한 친구가 다른 거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보자. 한다. 자, 얘는 0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런데 생각을 해봐. 쌤이 앞에다가 안 쓰긴 했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개념이거든. 처음에 2차 방정식 요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근데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란 뭐야? 가장 높은 미지수의 차수가 2인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은 또한 뭐야? 수를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의 형태야.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근이란 뭐야? 2차 방정식에서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인 거야. 근데 그 두 근이 이미 뭐라고 나와져 있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다시 요렇게 얘를 이제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A와 B랑은 좀 달라.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 획으로 써시면 되고, 베타도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그냥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향은 보통 두근을 표현을 할 때 알파, 베타를 사용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뒤쪽에 가가지고 C에 해당하는 감마를 한 번 더 쓸 거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오케이? 이건 익숙해져야 되는 기호.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x자리에다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바로 잘 봐.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게끔 정리를 해주자. 2차 방정식에서 가장 편한 방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방식이겠지. 그럼 표현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요걸 전개하면은 x제곱의 개수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a를 잡아놓고 하자. 그럼 지금 쌤이 밑줄 치는 요 아래에 있는 a 괄호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식이 뭐를 표현을 한 거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걸 표현을 한 거 아니야? 요거 괄호 쪽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고, 다시 한번 a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를 싹 묶어주고 뒤쪽으로 x도 한 번 더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전개하면 어떤 모습이 돼?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해. 됐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얘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똑같은 시간이야. 그럼 지금 밑줄 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한번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는 거 그대로 b일 거 아니야. 이때 마이너스 a를 넘기면 어떤 식이 돼?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넘겨도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이건 한번 해보실 정도로 좀 약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독해가 조금 외워져야 되는 구간, 바로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 제곱의 개수가 a
2차 방정식은 a 괄호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꼴입니다.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 방금 했던 개념에서 얘기했던 개념이지. 조금 더 볼까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런 걸로 정리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a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이씨, 맨날 까먹네 저거. 개념은 이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들어가서 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거 교과서문제 정복하기는 풀어야 돼. 지금 요거는 꼭 푸셔. 천천히 나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딥하지 않아. 이게 개념이 끝이고 더 이상 개념 추가할 것도 없어. 문제도 여기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다 기본적인 문제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천히 나가고 싶어도 속도가 조금 나.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복소수 단원까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다 빼야 돼. 한번 쭉 다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소수 단원까지는 한번 좀 마무리 좀 진다고 생각하고 오늘 프린트 주는 거 가지고 공부해서 혼자 테스트를 봐. 그게 가장 빨라. 알겠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나는 나대로 뒤에 걸 해야 돼. 그럼 또 앞에 건 여러분들의 또 몫이 또 되겠고 얘가 책임지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394번부터. 자, 일단 뭐 먼저 해줘야 돼요? 정리 먼저 합시다. 자, 여기다 쓸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가 되겠고 싹 다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5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의 개수 a가 2, b가 마이너스 4, c가 15라고 할 수 있겠지. 이때 근의 공식 한 번 더. 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다? 2a분의 마비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지. 됐죠? 근데 짝수 공식이 어떻게 생겼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지. 됐어요? 근데 지금 b가 짝수 형태잖아. 그럼 b 프라임을 뭐로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그대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0 됐죠? 그럼 정리 한 번 더 오른쪽에다가 써볼까?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2분의 2뿔마 루트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런데 전 단원에서 음수의 제곱근 부분 근호 안의 수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바깥에다가 i 하나 붙여주기로 했지. 그치?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무겁지 않지? 그냥 이제까지 했었던 그 느낌이지.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항상 생각해. 봐봐. 그냥 단순하게 멍청이처럼 그냥 방학 기간 내내도 그냥 공부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봐야 돼 다시. 그러니까 내내 지금도 나 푸는 숙제 안 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적어야 뭐 테스트를 오늘 1시간 하나 하는 걸 안 했으니까 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근데 그걸 그 정도는 자꾸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보라는 거야. 2-3번은.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얘들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K 값에 관계가 없대. 그리고 다시 한번 X가 1을 근으로 갔는데 X 값이 1인 경우를 근으로 갔는데 무슨 뜻이야? X에다가 1 대입하면 참이 되겠지. 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X 자리에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K 더하기 A 더하기 BK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우리는 소스를 하나 더 만듭시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오면은 잘 써. K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K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묶여진 친구와 안 묶여진 친구로 나눠지겠지. 근데 다시 한번 위에 뭐라고 써 있어? K에 상관이 없대잖아. 왜 상관이 없을까? K가 뭐가 들어가도 앞에가 0인 거야. 그럼 남은 건 얘도 0인 거야. 이 앞에는 왜 0이어야 돼? K의 값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 K 자체를 다 없애주는 작업이야. 그럼 얘는 왜 0이 돼야 돼? 그래야 등식이 성립해. 그러니까 둘 다 0인 경우에 대한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깁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해주자고 했어? K로 묶어준다. 그럼 묶어주면 어떻게 돼? 정리가 1 플러스 B의 K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보이는 그대로 B 플러스 1이 뭐야? 0이고 A 더하기 B가 뭐야? 마찬가지 0입니다.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A 빼기 B니까 정리하면은 그냥 2가 되겠죠. 자 이번엔 402번입니다. 자 그래도 고등학교 건데 개념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하고 절대값에 대한 개념은 수능 메인 파트입니다. 수능 메인 파트야. 앞으로는 자 봐봐 쌤이 그래서 중3 1학기 처음에 할 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루트 A제곱이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에 대한 노출이야. 아 손가락 좀 그만 봐. 내가 왜 하나 계속 이렇게 봐? 나도? 응? 자 근데 중요한 얘기야.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주기로 했어 우리? 자 봐봐 다시 얘기를 할게. 지금부터 이 대답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 절대값이 나오면 무엇을 해줘야 돼? 무조건 주간을 나눠준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야기해보자. 봐봐. 잘 봐. 절대값 마이너스 7은 뭐야? 7이야. 절대값 2분의 3은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4는 뭐야? 맞지? 그럼 절대값 A는 뭐야? 큰일 났어. A가 양수야? 절대값 A는 뭐야? 큰일 났어. 아니 뭘 몰라. 모르는 게 어딨어. 어?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A가 양수면 A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지. 그렇잖아? A가 0이면 0인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일단 가져가. 뭐 여기에도 상관은 없겠지. 아니 지금 들어갔을 때도 이 표현이 맞지 않아? 일단 봐봐. 절대값 A가 맞아? 그건 아니지. 그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주니까 아까도 뭐 몰라요 라고 표현을 했지만 표현을 디테일하게 한다면 그나마 쌤이 봐줄 수 있는 대답은 이거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알려주셨는데요. 이 정도의 표현이면 진짜 최고의 대답인 거지. 그치?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양수일 때는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제 100%의 대답인 거고. 그치? 근데 봐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7 절대값 2분의 3 2분의 3 절대값 마이너스 4 절대값은 약간 다른 세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인 거야. 약간 좀 왜곡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의 값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의 값이 그대로 안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숫자가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손쉽게들 잘 하잖아. 그지? 맞지? 손쉽게 잘 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자가 나오는 경우고 앞으로는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맨날 나오는 거야 문자가. 지금부터는. 자 그런데 잘 봐. 그렇게 해서 비일비재한데 어차피 문자가 나온 경우를 얘기를 하겠지. 쌤이 가지고서 야 절대값 마이너스 7이 나왔어. 뭐 해야 돼? 이걸 뭘 구간을 나누고 뭐 얘기를 뭐 해? 이미 음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답한 이 결과는 이미 이 안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답을 한 거잖아. 맞지? 근데 문자가 나오는 거는 판단이 되냐고. 절대값 x 빼기 2는 그럼 뭐? 얘가 양수야? 얘가 음수야? 아직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주자는 거야. 구간을 나눠 놓으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그 값이 나올 거고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들이든 2학년들이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구간랑 똑같은 대답이 나와.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게. 다시 방금 뭐라고 했어? 절대값이 나오면은 구간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경계점으로 나누겠어?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누겠지. 그런데 양수 한쪽은 음수. 그럼 가운데가 뭐일 때야? 다시 양수 쪽이 있을 거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 쪽이 있을 거야. 그걸 구분 짓는 건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그 중간 경계점은 뭐일 때야? 0일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일 때로 일단 나눠봐. 몇일 때야? 2지. 그러니까 이 구간을 나누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x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구간을 나눠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위쪽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나와?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야 이 바보들아. 때문에 왜 그런지 알아? 니들 이걸 이미 했어. 어? 루트 x제곱은 뭐야? 빠따 좀 쳐야 돼 이거. 뭐야? 절대값 x지. 여러분 이렇게 깔아져 있을 거야. 어? 적당하게는 좀 올려줘야지 그래도. 어? 자
다시 루트 x제곱은 뭐야? 절대값 x야.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양수야 음수야? 왜? 정말 그게 기억에 맞아? 다시 물어볼게. 기억을 한번 해봐. 열심히 해놨단 말이야. 다 만들어놨어 1년 전에. x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야. x가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대답 못하는 거 아니잖아. 양수지? 왜 양수야? 다시 가볼까? 다음 줄 뭐야? x 빼기 3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야 음수야? 왜 음수야? 정말 그게 기억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배운 거를 땡겨오고 싶은 거야. 1년 전에도 그걸로 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 배우지 말자는 거야. 너희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지금 얘기가. 근데 1년 전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이 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했던 느낌으로 가지고 가봐. 이 안의 값이 음수야. 왜 음수야? x에 근데 그거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1년 전에 배웠던 거를 그냥 사용하면 돼. 지금도. 그럼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공부 양을 늘리냐는 거야. 그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겠냐는 거야. 쌤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 안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왜? x에다가 1 대입했거든.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아직도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 대입해서 했던 것 같지 않아? 좀 기억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억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고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봐봐. 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진짜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4월 달에 완벽하게 기억을 한다? 나는 솔직히 그건 장담 못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어. 그럼 그건 4월 달도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새로 배워서 하는 기술이야. 이건 4월 달에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된 상태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대입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했었어야 돼. 3학년 1학기는 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고. 그때 당시 맨날 그랬어. 여기도 마찬가지. x가 3보다 작아. 그럼 뭐 해줘야 돼? 2 대입했더니 음수거든. 오케이?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럼 다시 가볼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할 수 있어? 2는 안 되지. 0이 되는데. 3 대입할게요. 그랬더니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마사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 되겠죠. 인수분의 x 바이 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만족하는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x는 2만 된다는 거야. 됐죠? 한 번 더 이번에 x가 2보다 작으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 1 대입할 수 있겠고 1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만족하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아까 2는 갖다 썼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야, 이 종에다 대입해봐. 이 종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날아가면서 2는 4니까 됐지. 마이너스 3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맨 앞에 9지. 그럼 뒤쪽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9도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근이 된다는 거야. 결국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402번 대표형 문제는 나오고, 요건 기말고사에 절대값이 활용된 다른 문항으로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앞에 두 문제는 되게 간결하게 나갔는데 여기서 요 개념을 요 문제 유형을 얘기할 때 좀 어려운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는 고등학교 거야. 분명히. 그래서 꼭 신경 써서 하시고. 아이씨, 나는 8개는 최소 나갈 줄 알았더니 좀 저기에서 그런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요건 근데 하나 기억해줘. 교과서 풀으라고 하면은 특히 삼민권 맨날 활용만 나왔다면 그냥 별표야. 인정하지?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진짜 지워야 되는 버릇 중에 하나. 정말 나쁜 버릇 중에 하나야. 활용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응? 니들한테 뭐 이 잔디를 깎으라는 게 아니잖아. 야, 잔디 깎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야. 활용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아.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활용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딱 그거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활용 파트들. 그런데 그 파트들조차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들은 아니야. 적응하는 데는 좀 걸리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는 거지. 포기만 안 한다면. 명심하시고.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 자, 잘 봐. 일반적인 이런 활용 문제에서의 도형 문제는 무조건 길이를 표현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폭이 x라며. 그럼 여기 이만큼의 폭도 x일 거고 요만큼의 폭도 x일 거 아닙니까? 근데 형 여기만큼의 길이가 12라며.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12 빼기 2x입니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16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해? 16 빼기 x 곱하기 12 빼기 2x를 계산한 게 78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지. 12 빼기 2x를 6 빼기 x 얘가 왜 6 빼기 x야? 2를 날리면 그걸 왜 날려? 아니, 이 계산에서 2를 묶으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있는 대답인데. 형이나 너는 12 빼기 2x가 6 빼기 x랑 같니? 이 길이가 그럼 6 빼기 x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시 얘기할게. 봐봐. 요 계산에서 2를 묶어주면 16 빼기 x 곱하기 6 빼기 x는 78이 되겠고, 양변에 2를 약분을 해주면은 3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뭐 39를 만드는 게 13 곱하기 3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인 x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네 질문이 분명히 이 의도를 얘기한 게 맞아? 그치, 쌤이 이해한 게 맞지. 너 그냥 여기에서 이걸 계산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봐봐. 활용에서의 모든 문자 형태는 절대 변형시키지 마. 틀리는 요인 중에 하나 못 잡아.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는. 그냥 써 못 돼. 그리고 풀 때 계산은 따로 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얘기.